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말해요.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. 근데 막상 거울 앞에 서면 그게 참 어려워요. 보이는 건 못난 모습들, 고치고 싶은 부분들 뿐인데 이런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요?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.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보세요? 뛰어난 외모, 안정적인 직업, 좋은 학력, 빵빵한 체력, 다정한 성격? 근데 그거 아세요? 우리는 타인을 보는 그 기준으로 타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.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봐요. 타인에게 엄격할수록 나에게도 엄격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전부 어려운 거예요. 사실 사랑할 사람을 고를 때 조건을 따지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. 내 스스로가 그동안 그 엄격한 조건들을 채우려고 피눈물 나게 살아왔으니까 상대에게도 비슷한 걸 바라는 거죠. 그래서 세상엔 이런 사랑이 많아요. 그 사람의 외모가 뛰어나서, 그 사람 직업이 안정적이어서,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져서,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. 그래서 사랑해. 내게 이득이 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 쉬워요. 당연할 정도로요. 근데 살다 보면요, 더 이상 그래서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.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을 때, 그 사람의 직업이 곧 사라질 직업이라고 할 때, 그 사람한테 부족한 점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일 때, 그 사람이 아파서 예전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못할 때,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에서 상대가 더 이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순간 상대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져요.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지 못할 때, 내가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결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? 우리는 또 어떤 순간에 상대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지나요? 나랑 잘 맞고 닮은 점이 많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나와 다름을 발견하는 순간, 우리는 그 익숙지 않은 다름이 불편해서 결국 그 사람을 포기하고 다시 나와 같음을 찾아 떠나죠. 그리고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. 남들과 다르면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해 남들과 같아지려고 애써온 나에게도요. 그때 제가 딱 배웠어요. 아, 이게 사랑의 정이 있구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.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상, 이미지가 있어요.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, 난 이런 남자를 원해. 근데 그게 안 맞아. 사랑은 잘 맞고 좋은 날 확인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야.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. 사실 사랑에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널 사랑해 라는 조건적 사랑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해 라는 존재적 사랑.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을까요? 사실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어떤 순간이 와도 온전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요. 하지만 나와 같음을 사랑하는 건 쉬운 반면에 나와 다름까지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. 우리가 사랑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단편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? 나와 닮음, 같음은 편하고 좋은 것, 나와 다름은 불편하고 안 좋은 것. 근데 사실 이 세상에 100%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. 비슷한 점이 있으면 다른 점도 반드시 있어요.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각자가 쓰는 언어는 다 달라요. 숟가락이라는 한 단어만 떠올려 봐도요. 누군가는 그냥 밥 먹는 도구라고 생각하고, 누군가는 어릴 적 이마를 맞아 아팠던 기억이라 떠올리고, 또 누군가는 밥 먹을 기회조차 없어서 숟가락을 든다는 게 평생의 꿈이기도 해요.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나? 7,10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. 땡, 아니야. 세상 모든 사람이 수만큼 있지.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말을 해.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하지. 같은 단어, 같은 말을 해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건 전부 달라요.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내가 맞고 넌 틀린 거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, 싸움에 지쳐서 아예 부딪힐 일 없게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, 때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척 하기도 해요. 그런 갈등들이 너무 피곤하고 불편하니까 우리는 자꾸 나와 닮음, 같음만 찾고 다름은 멀리 해왔던 거 아닐까요? 근데 정말 나와 같음이 많으면 좋을까요?
나랑 너무나도 잘 맞고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봐요. 처음엔 당연히 편하고 좋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의견도 같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요. 하지만 그런 상대 앞에서 내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. 더 성숙한 내가 되어야지 하는 다짐을 할까요? 이 세상은 나와 다른 것들 투성인데 나와 닮은 사람들만 만나면 우리는 언제 다름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는 다름보다 같음이 좋아 보여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음보다 다름이 훨씬 좋아요.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가 틀린 게 아니에요. 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저 관점이 다른 거예요. 나는 숲의 넓이를 본다면 상대는 나무의 뿌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둘 중에 누가 틀린 건가요? 아니요. 아무도 틀리지 않았어요. 그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상대가 볼 수 있는 것 뿐이에요. 넓게만 보면 깊이를 놓치고 깊이만 보면 넓이를 놓쳐요.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혼자 완벽하게 해낼 수 없어요.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. 상대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놓친 부분을 상대가 잡아주니까요. 이 세상엔 나와 다른 것들 투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수두룩한 거 아닐까요? 어쩌면 이 세상이 전부 다르다는 게 축복 아닐까요? 더 이상 상대를 나와 다른 적이 아니라 함께일 때 무적이 될 수 있는 동반자로 봐주는 건 어떨까요? 저는 복싱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에게는 링 위에서 상대의 빈틈이 보이는 타이밍을 재다가 그 순간이 오면 가장 강한 힘으로 명확하게 치고 빠지는 모습이 있죠.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빈틈이 보여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드를 완전히 내리고 힘을 빼고선 그 빈틈을 안아주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는 저의 모습도 있어요. 이런 저의 모습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선택할지, 상대의 빈틈을 보았을 때 공격할지 아니면 품에 안아줄지, 그건 온전히 제 자신의 선택이에요. 저의 사랑은 200도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해봐요. 근데 상대는요, 100도가 넘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상대가 화상을 입지 않게 내 사랑을 상대의 온도에 맞춰서 조절해주는 거. 그게 사랑이에요. 사랑이면 좋은 거지. 내 사랑인데 왜 거부해? 하고 막 몰아붙이면 상대는 겁을 먹어요. 그리고 결국 화상도 입게 될 거예요. 지금 현재 저의 행복을 70이라고 봤을 때 90을 만들려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50이 될까봐 40이 될까봐 두려운 거야. 근데 그게 함께해서 9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50이 돼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. 또 사랑은 내가 혼자일 때 70까지 행복할 수 있는데 상대와 함께일 땐 50까지밖에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함께이길 선택하는 것, 그게 사랑이에요. 사랑하니까 내 행복이 50이어도 괜찮은 거예요. 우리는요, 완벽한 사람을 찾음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.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봄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. 사랑은 상대의 결점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결점조차 그 사람을 이루는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이자 선택이에요.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. 나는 여태껏 너에게 그래서 널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. 나는 우리가 정반대여서 좋다고. 네가 있기에 우리가 우리로 있을 수 있기에 불온전한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라고. 사랑은 그래서 널 사랑해 라는 운명으로 시작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해 라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.